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대희 사회복사입니다. 예, 이식을 앞두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이식과 같은 어떤 고액의 진료비 발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해주신 뭐 약제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개개인별로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들은 담당 주치 선생님께 의뢰를 요청하셔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후원 받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후원 연결에 있어서 보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한 가지는 소득 기준이 있고요. 한 가지는 재산 기준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개인 보험을 들어놓으신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요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후원 자원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일단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기 위한 최저 기준들을 고시를 합니다. 2014년 기준인데요. 이게 최저 생계비가 있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재산액이라고 해서 최저점을 잡아 놓습니다. 여기에서 해당되시는 가구원 수별로, 요거는 보통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가구인 수별로 보통 2배 이내로 들어오셔야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이 4인 가구다 그러시면은 아주 적극적인 대상으로 들어오시려면은 이 240만원 이내로 들어오셔야지 되십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단체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후원 자원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최소 여기까지는 들어오셔야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서 어떤 암으로 인해서 간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때문에 이식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혹시 암 환자분이시면은 자원이 좀 많고 후원 기준도 3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 선 이내로 들어오셔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단체들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공시지가 기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세를 보는 기준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연결하는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요 기준은 부채를 다 빼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처리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 한 1억 8천 정도가 됩니다. 이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3천만 원 이내로 들어가셔야 아주 적극적인 대상이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다 충족되시지만 내가 특히 실비보험 같은 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시면은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으로 좀 깔린 거고요. 이제 앞에서 하나 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정특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이시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어떤 기타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요건에 충족이 되신, 의료적으로 충족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라고 해서 건강보험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를 공단에서 부담하거든요. 이거를 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5%로 줄여주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로 줄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료적인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병원 원무팀에 소화 같은 경우에 소화행정과에 제출하시고 나면은 이거를 저희 병원에서 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시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적용돼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후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5% 10%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은 전체 금액이 5% 10%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라든지 상급병실료라든지 이런 비급여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금액 영수증을 보시면은 비급여 부분, 급여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급여 부분에만 이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장애 등록 부분인데요. 이제 폐이식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과 신장이 특히 많으실 텐데
간과 신장, 심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식을 하시고 나면은 장애 5급으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간과 심장 모두 그 전에 좀 중한 상태시면은 해당되는 장애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신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3개월 이상 투석을 받으시면은 2급으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예, 이러한 어떤 이전 상황이 이식 받으시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기존에 받으셨던 게 5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은 바로 적용되진 않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의료진들께서 다 등급을 매겨주셨지만 이제는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이 등급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의료진들의 의견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오시는 부분이 필요하시지만 의료진들께서 등급까지 매기시는 건 아니시고요. 등급에 대한 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신 주민센터를 통해서 개별 통보를 받으시고 장애인 카드, 예, 복지 카드라는 거를 받으시게 되십니다. 예, 이걸 통해서 어떤 의료비 감면 혜택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복지 혜택을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거나 이런 건 특별히는 따로 없습니다. 단 신장장애 2급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건에 맞춰서 만성 신부전 요양비라는 거를 거주지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복지 서비스로 장애 수당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산정특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중에서 산정특례에 등록되신 분 중에서 그때는 의료적인 기준만 봤지만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포함되실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실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10%가 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급여 중에서는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고요.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되시겠고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준에서 300% 기준을 보통 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고셔병이라든지 뭐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700%, 뭐 1000%까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정말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경우에는 기준이 상당히 높게 되는데요. 그 외에 보통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3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신 경우 신청이 가능하신데 뒤에서 보여드렸던 표상에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미만으로 들어가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한 번에 3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 의료비가 이식과 같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신 경우에는 2번까지 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저희 다른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리플렛 받으셨죠? 이 사업이 2013년 8월에 시행이 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과 이 지원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요. 이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의료비 대상이 되지가 않고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예. 일단 긴급의료비를 신청하신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이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많이 나오실 뿐더러 요 대상에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긴급 의료비를 신청하지 못하시고 요 신청을 하셔야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의료비는 생략을 하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지원 사업이 조금 복잡한데요. 총 5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십니다. 여기 상에는 다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는 의미가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정말 그 가정의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질환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시는데요. 처음에 이 질환 대상이 4대 중증 질환을 잡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잡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식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생체 이식을 하시는 경우엔 기증자의 의료비 영수증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화상 환자까지 이렇게 대상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질환군에 들어오시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의료비가 많이 나오시는 경우에 신청을 해드리게 됩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나왔다는 개념이 다를 텐데요. 국가에서 어려우신 분으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게 나오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상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기준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게 발생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 발생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생계비 200에서 300%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버는 연간 소득의 10% 이상이 발생되는 의료비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식 같은 경우에 통상 1,000만 원이 넘게 나오시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거의 충족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충족이 되실 거고요. 세 번째는 소득 기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본인 가족이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다 없어서 혹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쪽으로 의뢰 주실 경우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이 그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시고요. 20만 원이 넘으시면 거의 대상이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적게 내시면 내실수록 유리하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네 번째 조건은 재산 기준인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이 있으시면 안 되십니다. 여기선 부채를 따로 마이너스 처리하지 않고요. 그 가진 재산 자체를 그냥 봅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가 넘는 차량인데 이게 5년이 안 된 차량이다. 그러시면 대상이 안 되세요. 이 기준들을 다 충족하셔야 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으신데 내가 이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거다. 어떤 약관 조항에 의해서 볼 수가 없고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걸로 받는 금액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 이거를 혜택을 받고도 내가 자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 라는 거를 증빙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시고요. 동시에 다 충족이 되셔야 되시고요. 이거는 퇴원하시고 나서 본인이 먼저 내고 나서 신청을 2달 이내 하셔야 되시고요. 퇴원 후 2달 이내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실 시에 환자분 이름으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50% 이상 되돌려 받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요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이걸 신청하시는 시점에 저희 쪽에 방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팀에 신청하시는 구비 서식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실 때 꼭 문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외에도 민간 후원 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어린이 병원 후원회라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고요. 또 함춘 후원회라고 해서 성인 환자들도 같이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다 사보험을 혜택이 있으시면 지원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식과 같은 고액 진료비가 드시면은 어린이병원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지정기금이 연결되실 수도 있고요. 함춘 후원회에서는 두산이라는 기업에서 받아서 1억 원 장기이식 기금이 있어서 한 사람도 또 1,000만 원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썩어서 저희가 조만간 받을 예정인데요.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외에도 외부 후원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상담 의뢰가 되시면요. 저희가 가장 적절한 단체, 그리고 자부담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단체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퇴원하시기 전에 적용이 되셔야 지원이 되시는 거고요. 퇴원하시고 나서 본인이 다 내시고 나서 찾아오시면 지원 연결할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만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미리 이식 전에 저희랑 상의하시면 어떤 지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고 좀 안심하신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좀 안심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필요하신 경우에 의료진 의뢰를 통해서 미리 상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정보 제공을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